확실히 오래전에 비해서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많이 축소됐습니다. 오래전에 비해서. 다 휴대폰 카메라 덕분이죠. 그 다음은 액션캠이 성장하다가 주춤했고 그 다음은 또 웹캠 시장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왜일까요? 코로나 여파가 굉장히 컸습니다. 당시에 이제 웹캠, 노트북 시장이 좀 재미를 봤죠. 근데 웹캠은 지금 꾸준히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게이밍 기어 제조사들이 웹캠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쉽게 돈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농담 같지만 사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옛날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지금 어때요? 자신의 일상생활을 콘텐츠화하는 크리에이터, 스트리머들도 정말 많아졌잖아요. 어떤 이유가 됐든 카메라 앞에서 자신만의 이야기,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그런 크리에이터, 스토리텔러들이 한 번쯤 소망해봤을 그런 웹캠입니다. 정확히 하면 웹캠이 아니에요. PTZ 캠이거든요. 옵스봇 테일 에어입니다. 테일 에어. 이거예요. 옵스봇은 2016년 설립된 중국의 인공지능 카메라 제조사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테일 에어는 AI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4K PTZ 캠입니다. 공식 타이틀은 4K AI PTZ 스트리밍 카메라예요. PTZ는 팬, 틸트, 줌의 줄임말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짐벌 달린 카메라예요. 카메라가 피사체를 쫓아서 직접 회전하고 상하 기울어지고 스스로 이미지를 확대하고 축소합니다. AI 기술이 응용됐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컷을 담아내는데 좋습니다. 보통 PTZ 카메라는 요리, 각종 강의, 음악, 종교 방송 등등에 활용되고 있어요. 한시도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야기꾼들을 위한 카메라인 거죠. 그런데 옵스봇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따로 있어요. AI 기술을 응용하고 있어서 제품 하나로 스트리밍까지 손쉽게 할 수 있어서 그것도 다 맞는 말인데 크기가 작아서 그래요. 이렇게 아담한 크기의 4K PTZ 캠은 보기 드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첫인상은 굉장히 깔끔했어요. 직전에 제가 레트로 PC를 다뤄서 더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말을 포함하고 있는 도톰한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고요. 바로 덩어리가 나오죠. 저 덩어리가 포인트입니다. 본체가 담긴 케이스, 휴대 케이스를 준다는 거죠. 내부에는 충전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USB-C 케이블, C2A 어댑터, USB-C 듀얼 스플리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체가 참 CCTV 같이 생기기도 했고 짐벌 카메라 같기도 한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PTZ 캠입니다. 작고 가볍습니다. 일반적인 성인 남성 손보다 작아요. 제품 무게는 약 396g. 플래그십 스마트폰 2개를 포개 놓은 것보다 가볍습니다. 전면에는 제품 상태를 알 수 있는 LED 인디케이터가 있고요. 그 아래로는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LED들이 점점점 박혀 있습니다. 중단에 있는 LED 밝기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소모를 낮추기 위해서는 역시 최저 밝기로 하는 게 좋죠.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생긴 작은 PTZ 캠.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꽤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USB-C,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삼각대 마운트 홀 이런 거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이크로 HDMI 포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 포트가 2개나 있어요. 밑면에 달린 확장 포트는 옵스봇이 별도 판매 중인 360도 회전 충전대를 위한 옵션입니다. 마그네틱이에요. 차량에 부착시키고 이제 달릴 수는 없어요. 그 정도로 강하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 옵스봇 충전대를 위한 옵션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확장 포트가 하나 숨겨져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리모컨은 아니에요. 리모컨이 있는데 그거는 별도 판매고 또 블루투스 연결이기 때문에 저 확장 포트와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옵스봇이 내놓을 다른 주변 기기, 장치에 좀 사용될 포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저거. 그리고 밑면에 3.5mm 오디오 포트도 있어요. 저게 왜 있냐면은 외장 마이크 연결 때문입니다. 내장 마이크도 포함하고 있지만 내장 마이크는 솔직히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내장은 내장입니다. 좀 더 프로페셔널한 비디오를 만들고 싶다면은 이 3.5mm 오디오 포트를 좀 적극 활용을 해야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무선 마이크. 이거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어요. 휴대용 PTZ 캠인데 이러한 기능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 이게 매력 포인트인 거죠. 외적으로 아쉬운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전 딱 하나를 꼽겠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죄송합니다. 날 잡아야지. 손을 이렇게 들어 올려갖고 이 친구가 제스처 컨트롤이 인식됐어. 제가 어디까지 말했죠? SD카드 슬롯을 넣고 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날카로운 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SD카드를 넣고 뺐습니다.
해결 방법은 있어요. 그냥 대용량 마이크로 SD 카드를 꼽아 넣고 데이터를 빼낼 때는 그냥 유선으로 빼는 겁니다. 컴퓨터랑 연결해서. 혹은 뭐 손톱을 길게 기르는 방법도 있겠죠. 약 840만 화소 1.8분의 1인치 CMOS 센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최대 4K 30프레임 레코딩을 지원합니다. 8개의 작은 광학 렌즈가 사용됐고 조리개 값은 f1.8, 최대 화각은 23mm입니다. 광각이죠. 광학 줌은 지원하지 않아요. 디지털 줌입니다. 카메라 자체 사양만 보면은 최근 출시되고 있는 고급 웹캠들 있죠. 뭐 게이밍 기어 제조사들이 내놓고 있는 거, 그 웹캠들하고 거의 뭐 동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것들과 비교하면 센서 크기는 같거나 조금 더 작은 수준이죠.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HDR 포맷을 지원한다는 거, 유효 화소수, 픽셀 사이즈 등을 고려하면 대충 소니 스타비스2 이미지 센서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입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일반 웹캠이 아니잖아요. 후술하겠지만 이거 포함된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벌써 걱정이에요. 지금 이거 편집 어떻게 할지. 일단 고정식 짐벌 3축 아니고 2축입니다. 제어 가능한 최대 회전 범위는 팬이 최대 약 160도, 틸트 최대 90도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제어 가능한 범위인 거고 촬영 범위는 이보다 더 좁습니다. 그잖아요. 90도로 이 친구를 꺾어서 내릴 수는 있어요. 카메라를. 헤드를 내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바닥면만 보잖아요. 아무 쓸모가 없죠. 그리고 짐벌 회전 속도는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인물 추적에서는 보통을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모터 파워가 고급 짐벌들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억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손에 들고 짐벌 카메라로 활용하는 것은 저는 딱히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 웹캠들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더 안정적이죠. 하나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거라면 그냥 진짜 짐벌 카메라를 사는 게 이득이라고 봅니다. 이 친구는 그냥 삼각대에 거치했을 때, 어디 구석에 몰아 넣었을 때, 천장에 매달았을 때 그때 진가가 발휘되는 제품이에요. 방수 기능은 없습니다. 비 오는 날 밖에서 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휴대폰, PC, 유무선 연결 모두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웹캠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야외에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액션캠처럼 바로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그리고 셀룰러 데이터 전부 대응해요. 전부 연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상태로 유튜브, 페이스북 등등의 바로 방송을, 라이브 방송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 옵스봇은 일찌감치 AI 기술을 응용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TOF 센서를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 AI 자동 추적, AI 자동 프레이밍, AI 디렉터 그리드 등의 기술,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I 자동 추적은 카메라 쪽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대부분 잘 아실 거예요. 말 그대로 지능형 추적 알고리즘을 더한 자동 추적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AI 옵션에서 그냥 이 오토, 자동 기능을 켜면 프레임 내에 들어온 피사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포커싱합니다. 거기에 AI 자동 확대 축소 기능을 켜면 임의적으로 피사체를 확대합니다. 근데 이때는 고정각이에요. 이 헤드는 움직이지가 않기 때문에 PTZ 캠으로서 더 이제 재미를 보고 싶다면은 개체 추적, 인물 추적을 해야 됩니다. 박스를 그리는 거죠. 내가 추적할 개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든 뭐 동물이든 그것만 따라서 이 머리가 움직이는 거죠. 인물 추적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 더블 탭으로 추적시킬 수 있고요. 인물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손을 들어 올려서 이 제스처 기능으로 자신을 추적시켜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인물 추적이 활성화되고 그에 따른 구도 조정도 가능해요. 지금 화면에 이 노란색 선 있죠. 가로 세로 이 위치를 달리함으로써 구도점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먼 거리에 있는 피사체 제법 정확하게 추적합니다. 그러니까 피사체가 순간적으로 특정 사물에 잠깐 가려졌어도 이내 다시 잡아내요. 잠깐입니다. 긴 시간 숨어 있으면 인식 못해요. 그리고 이는 저조도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되게 이 복잡한 구조의 배경 있죠. 그 안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는 종종 놓칩니다. 움직이다가 막 가로등을 잡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비교적 단순한 배경을 뒤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좀 좁게 촬영하는 게 훨씬 더 결과물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뭐 AF 트래킹 기술 같은 경우에는 추후 펌웨어 업데이트로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딱히 그렇게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역동적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 액션캠은 이러한 비디오를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어렵죠. 최근 미러리스 카메라에 뭐 브이로그를 위한 오토 프레이밍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그것과는 또 다르잖아요. 본체를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어디 한 곳에 두고 이 친구가 그냥 날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과장을 조금 더하면은 카메라맨이 따로 붙어 있는 거죠. AI 기술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어시스트도 쓸 필요 없어. 나도 위험해지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우울해졌어. 제가 인물 추적 이야기하면서 손을 들어 올려서 나를 인식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스처 컨트롤, 그 부분에서 살짝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친구는 음성 명령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없어요. 손을 들어 올려서 자신을 추적시키는 거, 그거 외에도 녹화를 시작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 양손을 들어 올려서 자신을 클로즈업 할 수도 있고 반대로도 가능해요. 제스처로 줌인, 줌아웃이 된다는 겁니다. 일단 검은 장갑을 끼고 있을 때는 인식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인식 속도는 빨라요. 근데 인식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이게 마냥 좋은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평소 말할 때 제스처를 많이 이렇게 취하는데 제가 의도치 않게 이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식 속도, 인식률이 높으면 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제스처 기능은 개별로 켜거나 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능만 켤 수 있는 거죠. 소음 감소 0으로 할게요. 0. 소음 감소 0. 지금까지 1이었어. 잘 들려요? 뒤지게 춥네요. 너무 춥잖아,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미지 품질은 보다시피 이렇습니다. 어떠신가요? 제 눈에는 이전에 제가 다뤘던 4K 웹캠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미지 품질은 좋아요. 저 웹캠들을 들고 나가가지고 찍으면은 아마 비슷한 품질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저 친구들은 따로 이 전원을 공급을 시켜줘야 되지만 이 친구는 내장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이렇게 연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두 4K 해상도 30프레임이고요. 코덱은 H264, 265를 지원하고요. 비트레이트는 최대 80mbps입니다. 일반적이죠. 저는 H265 그리고 최대 비트레이트로 영상들을 기록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DR 레코딩도 지원해요. HDR은 때에 따라 달리 쓰는 게 좋습니다. 다 검토해 본 결과 전체적인 개조 표현은 확실히 SDR보다 더 좋아요. 더 깔끔한 느낌을 주죠. 대신 그만큼 전체 영상 밝기는 낮아집니다. 화이트 밸런스도 조금 웜톤으로 맞춰지고요. 이게 명부가 대차게 밝은 부분이 있잖아요. 하이라이트가 좀 과한 부분들. 찍고 나서 보니까 약간 끌림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잔상이 좀 남는? 그래서 마냥 깨끗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HDR은 진짜 때에 따라 달리 써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강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휑한 데 있잖아요. 뒤에 LED 막 네온 사인 이런 거 없는 거, 그런 곳에서는 HDR을 쓰는 게 확실히 좋을 것 같고, 일반적인 이런 실내 환경, 뭐 스튜디오에서는 SDR을 쓰는 게 더 낫겠다. 수동으로 최대 ISO 6400이 끝인데 자동 노출을 사용할 경우 7100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실히 노이즈가 많이 끼죠. 근데 일반 디지털 카메라도 이런 환경에서는 촬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ISO, 셔터 스피드, 수동 조정 가능하고요. 픽처 모드는 일반, 야외, 파스텔, 커스텀 총 4가지를 지원합니다. 컬러 프리셋은 그렇게 뭐 드라마틱한 차이를 내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뭐 그냥 이번 영상 테스트를 위해서 표준으로 다 썼죠. 작은 부피, 준수한 이미지 품질, 이런 것들 덕분에 PTZ 캠으로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따라옵니다. 아까 전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광학줌을 지원하지 않아요. 옵스봇이 지금까지 내놓은 PTZ 캠들은 이 광학줌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 디지털 줌이에요. 최대 4배.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작기 때문입니다. 광학줌 기능이 들어가면 좋아요. 확실히 디지털 줌보다는 훨씬 낫죠. 이 옵티컬이. 확대를 했을 때 더 깨끗한 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그에 따른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그런데 일단 부피가 크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될 정도로 비싸요. FHD PTZ 캠인데 막 100만 원을 넘기고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미지 센서가 큰가? 아니에요. 얘보다 작아요. 아직 좀 제대로 이렇게 시장이 정립되지 않은 느낌? 그리고 보통 B2C가 아니라 B2B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상당해요. 그러니까 옵스봇 제품들이 광학줌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 아쉬움을 남기지만 휴대성과 가격 경쟁력에서는 상당히 우위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어요. 긴 배터리 수명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4K 해상도 기준 1시간 30분을 촬영했습니다. 열감은 좀 있는데 촬영 도중에 녹화가 끊기는 일은 없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4K 웹캠들도 거의 뭐 비슷합니다. 제가 녹화 중에 끊기는 웹캠을 본 적이 없어요. 센서 크기가 크면 그게 좀 무리일 수 있는데 작잖아요. 공식적으로 FHD 30프레임 기준 약 154분을 촬영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1500mAh고요. 대용량이 아님에도 확실히 좀 긴 녹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광학줌을 지원했다면 이런 거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속 충전은 지원하지 않는데 보조 배터리를 물려서 계속 무한대로 촬영할 수 있어요. 차량에서 쓸 때도 저는 계속 유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했었고 충전을 하면서 사용했다는 거죠. 아까 전에 모바일과 PC 앱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 앱에 비하면 상당히 단순한 편입니다. 원격 제어 당연히 가능하고요. 가장 눈에 띈 부분이 있다면 AI 디렉터 그리드였어요. 멀티뷰입니다. 실제 멀티캠처럼 하나의 캠으로 여러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장면을 추가할 수 있어요. 스트리머들이 사용하고 있는 OBS라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비유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씬 3개를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포인트, 하나의 장소에서 정말 다양한 느낌의 컷들을 따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기능, 꽂힙니다. 요즘에는 뭐 액션캠이든 디지털 카메라든 전부 뭐 유튜브라든지 뭐 페이스북 스트리밍을 다 지원하잖아요. 똑같아요. 거의 원터치 제어입니다. 지정해둔 동영상 플랫폼으로 바로 라이브 송출이 가능해요. 그게 와이파이든 셀룰러 연결이든. 그리고 여기에서 살짝 복잡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NDI HX3를 대응합니다. 유무선 네트워크 프로토콜이에요. 저지연, 고품질 온라인 스트리밍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죠. 일단 돈이 얼마 안 들어요. 그게 제일 커요. 그래서 여러 대의 캠을 활용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NDI라는 게 그냥 뭐 스트리밍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 멀티캠, 여러 대의 캠을 한 번에 좀 관리할 때도 모니터링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NDI로 이렇게 연계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미 그런 환경들이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무식할 정도로 그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돼요. 그냥 공짜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엘가토 스트림 덱 있죠? 그것도 연동할 수 있어요. USB Type-C에 미니 HDMI에 NDI에 이 작은 친구가 그런 기능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 PC 앱은 모바일 앱보다 더 많은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PC 앱에서만 가능한 거 간단하게 딱 2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경 흐리기, 얼굴 보정 기능을 지원합니다. 흔히 뷰티 기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 4K 해상도에서 프레임 저하가 따라와요. CPU 점유율이 높아지거든요. 별도로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 앱 필요 없이 이런 기능들을 바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죠. 물론 OBS, 엑스플릿과 같은 방송 프로그램과 연동하려면 버추어 캠으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뭐 딱히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요거 테스트하려고 잠깐 해봤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얼굴을 뭉기는지 변형시키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잘생겨지던데요. 내 얼굴도. 실물인데 실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은 좀 올바른 곳에 사용됐으면 합니다. 뛰어난 범용성, 연결성, 사용자를 위한 여러 편의 기능, 작고 가벼운 PTZ 캠, 옵스봇 테일 에어였습니다. 더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현 휴대용 PTZ 캠 시장에서 단연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물론 모바일 앱은 조금 더 개선될 필요가 있고요. 모바일 앱과 PC 앱의 간극은 더 좁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더 재밌는 기능들이 많아졌으면,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옵스봇이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옵스봇은 이것만 파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걸 파면 모르겠는데 이것만 파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깊게 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크리에이티브하게 좀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아닐까. 되게 재밌는 제품이에요. 연구 가치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품 가격은 약 70만 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성비 좋습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재밌잖아요. 드론캠, 액션캠, 뭐 360도 캠, 이제 AI PTZ 캠까지 저기 위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협적이야.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기술이라는 게